여러분, 혹시 주변에 30대 미혼 남성 아시나요?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2025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30대 남성 미혼율이 무려 54.3%를 기록했거든요. 10명 중 5명이 넘는 남성이 결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68%가 앞으로도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성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결혼 포기의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DC 인사이드, 에페코리아, 뽐뿌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성들의 솔직한 고백을 보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털어놨어요. 지금 여자친구랑 5년째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결혼이라는 틀에 갇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혼인신고서 한 장이 우리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나요? 실제로 그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학 동기가 완전 결혼 반대론자였는데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대요. 그런데 아내가 직장 상사, 필라테스 강사 2명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결국 이혼 후 양육비만 매달 130만 원씩 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 아이가 본인 친자식인지조차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DNA 검사하면 진실을 알 수 있지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한 남성은 한국의 결혼 문화 자체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사고 하객 300명 불러서 청담동 예식장 잡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 2,500만 원 쓰고 신혼여행으로 몰디브 가는 게 사랑의 증명인가요? 이 모든 게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소비 아닌가요? 가장 냉정한 분석은 법률적 시각이었어요. 계약서를 하나 쓰는데 한쪽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파기하는 순간 상대방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간 매달 돈을 뜯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계약이에요. 이런 조건의 비즈니스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정신 나갔다고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분석해보니 남성들이 결혼을 거부하는 핵심 이유가 보이더군요. 가장 근본적인 건 신뢰의 붕괴입니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이거든요. 이 사람은 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제도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혼 사례들, 포털 사이트에 넘쳐나는 불륜 이야기들, 가사법원에서 재산 분할로 싸우는 부부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2024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조이혼율이 1.8건으로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싸우고 헤어지는 걸 봤고 초등학교 반 친구 30명 중 10명은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평생 한 사람만 믿고 살아 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2024년 연구 결과를 봐도 충격적입니다.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애착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요.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는 걸 두려워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불안해하며 상대방이 언젠가 떠날 거라는 예상을 항상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대 간 전이 되는 트라우마죠. 부모의 실패한 결혼이 자녀의 결혼관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경제적 현실이 더해집니다. 2025년 기준 한국에서 결혼 한 번 올리는데 평균 2억 8천만 원이 든대요. 신혼집 전세금만 해도 수도권 기준 4억에서 7억 사이고 요즘은 전세도 구하기 힘들어서 아예 매매로 가야 하는 상황이죠. 웨딩홀 대관료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하객 한 명당 식사비가 평균 8만 원, 15만 원 수준입니다. 강남 쪽 유명 웨딩홀은 1인당 20만 원을 훌쩍 넘어가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가 2,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예요. 예물은 기본 8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신혼여행은 유럽이나 몰디브 가면 2천만 원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양가 부모님이 비용을 분담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죠.
부모님 세대도 노후 준비하기 바빠서 자식 결혼 자금 대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재미있는 건 과거 결혼식의 본래 목적이었어요.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고 그 돈으로 신혼부부가 새 살림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식과 신혼집 마련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축의금으로는 비용의 15%도 회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빚을 내서 결혼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1990년대 후반 IMF 이후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물질 만능주의로 변했대요.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인생 한 번뿐인데 제대로가 기준이 된 거죠. 웨딩 산업이 이걸 포착해서 프리미엄 패키지, 럭셔리 웨딩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나 일반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올리던 결혼식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리는 이벤트로 바뀐 거예요. SNS가 보편화되면서 이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인생샷을 위해 수천만 원을 쓰는 게 당연해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이혼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한국 민법에서 결혼은 일종의 계약인데 이 계약이 깨질 때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특히 수입이 많은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배우 안재욱은 2024년 이혼 소송에서 강남 아파트와 수십억 원의 재산을 전 부인에게 넘겼고, 가수 이승환은 이혼 위자료로 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진실과 조성민의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 문제로 몇 년간 법정 싸움을 벌였죠. 배우 최민수는 이혼하면서 서울집과 제주도 땅을 모두 전 부인에게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유명 유튜버 A씨가 이혼하면서 구독자 300만 채널의 수익 절반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됐어요. 이건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범한 직장인들도 똑같이 당합니다. 20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며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반으로 나눠야 하고, 앞으로 10년간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보내야 하는 판결을 받는 거죠. 연봉 1억 받는 삼성전자 부장도 이혼 후에는 신림동 고시원에서 편의점 도시락 먹으며 사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던 여성들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일도 있어요. 15년 경력 단절 때문에 재취업도 어렵고 나이도 50대라서 새 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결국 결혼이라는 계약서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앞서 말한 모든 리스크가 감수할 가치가 없어 보이죠. 드라마와 영화는 계속 결혼을 행복의 목적지처럼 그려왔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결혼해야 완전한 어른이 된다, 결혼이 인생의 정상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압박이 들어오죠.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빨리 안 하면 후회한다. 산 넘으면 더 어려워진다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하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나이가 있으니까예요. 본인이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체크리스트의 항목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런 동기로 시작한 결혼이 행복할 리 없죠. 고려대 사회학과 연구팀의 2025년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들의 행복도가 결혼한 커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법적 구속 없이 순수하게 사랑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족쇄가 없으니 매일매일을 선택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대만 해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지만 이제는 서울, 강남이나 판교 같은 곳에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들은 결혼이 주는 안정감보다 자유가 주는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문제는 사회가 일방적으로 결혼해야 정상이라고 강요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프레임이 서서히 깨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사회적 압박 때문에 외로움을 못 견뎌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 위험해요. 그런 결혼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결혼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비혼 1인 가구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요. 청년 주거 지원도 결혼한 부부보다 비혼자가 받기 더 쉽죠. 이게 우연일까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설계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사회가 뭐라 하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면 하세요. 하지만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본인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혼인신고서 한 장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이런 주제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